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어, 어느 정도 우려는 했었는데 간밤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연준 부의장인 브레이트너가 일단은 발언을 좀 하면서 시장에 단기적으로 좀 충격을 주었고, 오늘은 FOMC 의사록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일도 아마 시장에 일정 부분 충격이 좀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리미리 비중을 좀 줄여서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부터 지속해서 강조를 드렸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의 시장 사실 지수가 바닥에서 상당 부분 올라오면서 뭐 러시아 이슈라든지 뭐 금리 이슈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이슈 등등이 있었는데, 사실 FOMC 3월 FOMC 때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지수는 이렇게 상승을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시 제 기억을 회상을 해보면 어떤 발언이 있었냐면, 금리 인상은 예정대로 할 텐데 그렇다고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었죠. 그렇지만 어젯밤 브라이트너의 발언은 이거를 완전히 뒤집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단순하게 금리를 얼마 올릴 것인지, 그리고 양적 긴축을 뭐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파월 의장이 그 당시 시장을 안정시켰던 발언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1월 달에 시장이 빠졌던 내용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때와 지금의 바뀐 이 발언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하는 게 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연준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둔 시장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변화되고 더 공격적인 긴축으로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관련주와 그리고 룽투코리아로 재점화되는 P2On 게임 관련주들을 제외하면 시장에 정말로 볼 게 없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 즉 일단은 조심하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미 증시의 1.9% 하락에 따라서 개파락 출발한 증시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었죠. 제가 미 증시가 많이 빠지면 생각보다 우리 증시가 최근에는 올라가려고 하는 탄성을 보이는데, 오늘은 그간의 상승 과정 속에서 처음으로 5일1평선을 이탈하는 지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이 지수가 11선까지 밀릴 수도 있는 자리에 놓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따가 지수를 보면서 말씀드리겠고, 사실 지수의 하락보다도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았던 시장이었는데, 최근 시장 보면 대부분의 정상적이고 돈 잘 버는 회사들은 무지막지하게 기관과 외국인이 패대기를 치고 있고, 비정상적이고 정말로 비합리적인 종목군들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시장입니다. 즉 시장의 질이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외국인의 대량의 선물 매도와 현물 매도가 동반되면서 특히 코스피가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높은 신용 융자 잔고는 언젠가는 시장에 한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폭탄인데, 이러한 폭탄은 언제 터지냐, 지수의 트릭이 발생하는 구간에 많은 개인들에게 이 고통을 줄 수 있는 잠재 폭탄이라는 거 또 알아두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일부터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들어가면서 간밤에는 연준 부의장인 브레이트너, 대표적인 비둘기파의 연준 인사죠. 경기 침체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기 침체를 일부 감수하더라도 더 강력하고 더 빠르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점은 과거 FOMC 회의록에서도 이후 FOMC 회의록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언이 섞여 있을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공개 전 발언은 시장에 주는 1차적 경고이기 때문에 오늘 밤 미 증시가 공개 이후 반등의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사전적인 경고가 일단은 나와서 어제 한 차례 충격이 받았고, 내일 오늘 밤에 조금 더 충격받고 그 다음에 또 반등하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보고요.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부질없는 질 수도 있는데,
사실 예측 가능 범위 내에 악재와 호재는 우리가 구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가오는 악재가 분명히 커 보이고 지수가 단기 박스권 상단에 놓여 있을 때는 점진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화를 미리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매매 중독에 걸렸든 내가 이런 거를 참을 수 없다. 그리고 매매의 이 비중 조절이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특히나 이런 구간에서는 현금을 인출해 놓고 자기를 컨트롤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시점이 그러니까 최근 몇 거래일 정도가 그러한 지점에 거의 근접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을 조금 하고 시장을 바라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 분명 지수는 우상향을 하지만 많은 종목군들이 꺾이고 박살나고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이상한 쌍용차 테마가 시장을 지배하는 아주 도박판이 따로 없는 시장으로 바뀌었고 개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도박판에 참여해라 이러면 대박이 난다 라고 꼭 꼬드기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요. 또 이 안에서 파도를 잘 타면 정말로 전문 서퍼가 된다면 돈은 벌겠죠. 그렇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수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기준 지속적인 외인 기관의 매도가 지속 이어져 오고 있는 과정 속에 삼성전자가 위태위태한 흐름까지 떨어졌고 그의 시총상위 종목은 전부 매도세로 일관하다 보니 코스피는 코스닥보다 훨씬 답답한 모습 속에 코스닥도 꼭 사야 되겠다라는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은 가운데 섹터 순환매만 지속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지수적으로 오늘 밤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는데 만약 미 증시의 하락폭이 크다면 일단 시장을 관망하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자, 팩트를 본다면 이미 금리 인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시장이 지금 반영하는 것은 빅스텝 3방입니다. 즉 5월, 6월, 7월 3개월 동안 0.5%씩 3방을 올린다가 이 장기 국채, 단기 국채의 이 금리를 보면 우리가 대충 가늠을 할 수 있고 연준의 이 그 확률 지표가 있죠. 확률 지표가 이미 75%가 세방, 즉 1.75%.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 1.75%까지 7월까지 올라간다에 베팅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이러한 모습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고로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바로 양적 긴축의 강도인데 이게 세면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서 조심하자는 말을 했던 것이고 세지 않다면 또 안 좋아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 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시황 보죠. 쌍용차 인수합병 관련주들 오늘도 아주 뜨겁게 시장의 거래 대금을 쓸어가면서 막 활개를 치고 있는데 장 막판에 KG그룹에서 인수 의향을 보였다라는 부분으로 KG케미칼 뭐 동시효과의 18%, KG동부제철 등등 KG 관련된 그룹 시간에 또 줄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알면서도 저는 못하고 있네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이쪽을 매매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서핑만 종목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게임주 룽투코리아 한 이틀 전에 그 주말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대박 종목이고 특급 재료를 동반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열혈강호 글로벌 흥행에 따른 장중 상한가를 받았고 이후에 지속 관심이 필요한 종목인데요. 일단 과거 형태를 봤을 때 대주주 매도가 약간 나왔을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살짝 듭니다. 오늘 장중에 상가 구간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회원님들과 제가 물량 체크를 좀 해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나오는 즉 대량 물량이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뭐 산다라고 했을 때 10억씩 사는 분은 제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억, 5억 이렇게 한 방에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큰 물량들이 많이 튀어나왔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물량이 일단은
좀 출회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주주 매도가 약간의 의심이 되죠. 이게 기회로 또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급락을 이용하는 매매로 저는 해볼 생각이고요. 드래곤플라이도 똑같은 매매 전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위믹스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당연히 위메이드 포함, 뭐 엔게임, 썬데이 토즈 등등이 있을 거고 그에 관심으로는 대부, YGN 게임즈 있다. 뭐 이따 게임즈 보고요.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LNF 키 맞추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희도 오늘 일단 나머지 물량 중에 또 절반은 10만 3천 원에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 외에서 일단은 전량 매도를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미 증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접근할 생각이 있고요. 정부 정책 관련해서는 새로운 게 계속 나오긴 하지만은 네, 예전보다 탄력이 좀 적고 많이 올라가지 않은 섹터 위주로 좀 보셨으면 하는데 그게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해서 유럽의 탄소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탄소 거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유로를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에서도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 안에 대장주로만 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곡물가라든지 이거는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올라가는 종목군들이니까 뭐 관심 차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기사, 네, 그리고 중국의 이 코로나 확진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시장에 빠질 때는 악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는 세고 셌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수많은 악재들을 지금 지수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버텼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악재가 많은데 시장이 무시하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먼저 지수 자 먼저 코스닥을 좀 놓고 보면요. 거의 이 121선 2편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어제 미 증시의 급락 속에 개파락을 떨어졌죠. 여기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 구간인데 이 구간,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놨던 이 자리가 밀려버리면 이 아일랜드 갭이 있는 자리를 항상 밀리게 되면 하락의 폭이 깊어집니다. 이 자리가 밀리면 하락의 폭이 깊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밀렸을 때 이런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고요. 이런 자리에서 지수가 다시 힘을 실어준다면야 그때 스윙 종목군들을 조금 체크를 하고 좀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보험 섹터가 상당히 강했어요. 그 전에 제가 보험 섹터를 좀 정리를 해드린 종목군들이 있을 겁니다. 탑픽으로는 하나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그 다음에 현대해상을 들어줬죠. 앞으로 그리고 올해 내내 이 섹터는 계속 봐야 되는 섹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동안 굉장히 소외받았는데 금리 인상의 가장 최상단에서 수혜를 받는 게 보험 섹터죠. 뭐 지금 종목은 다 팔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 손해보험을 오늘 시가 아래에서 들어가서 이 윗구간에서 전량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냥 5,370원, 5,350원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좀 했고요. 이거는 추세를 타고 가다가 또 연준의 뭐 말이 좀 바뀌면 또 툭툭 급락이 또 내려오겠죠. 그러한 기회를 또 잡아서 매매를 이어가면 저는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계속 봐야 되는 섹터고 아마 주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뭐 대형주들이 다 밀렸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가 좀 바뀌었죠.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이 다시 시총 1위로 올라가면서 셀트리온이 뒤로 밀렸고 밑에 종목군들이 있는데 과거 코스닥의 시총은 거의 대부분 상위는 제약바이오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는 하나뿐이었고 한 두 개 있고 나머지 보면은 에코프로, LNF, 그 다음에 게임,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의 시장은 2차전지가 네, 월등히 강한 시장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에코프로 좀 보죠. 자, 에코프로 일단은 이 구간에서 일단은 추가 상승 어느 정도 더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11만원까지 저는 목표 구간을 두는데 시간 외에서 좀 올라줘서 일단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또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만약에 지수의 영향으로 또 밀리게 된다면 강력한 종목을 봐야 되겠죠. 예, 또 깨지면 이런 구간에서 눌림 자리가 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첨보라든지 대주전자 재료 등등, 그리고 최근에 셌던 LNF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에코프로 BM도 상당히 셌고요. 근데 시가총액이 무겁다 보니까 조금 더딘 흐름 정도로 예상이 들고, 아마 에코프로의 이 5천억 규모의 유무상 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또 한 번 이 배터리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유상 증자를 하기 때문에 이쪽이 내일도 아마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주 볼게요. 먼저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의미 있는 이 박스권을 일단은 돌파를 하면서 오늘 장중에 시세를 조금 주었는데요. 장중에 7% 정도까지 시세를 좀 주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수렴을 하면서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메이드 오늘도 매매를 좀 했던 종목이고요. 뭐 이런 돌파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좀 나름 수익을 좀 내고 뭐 일부는 조금 받아보고 그랬던 종목인데 여기서 추세를 바꾸면서 올라가는지, 최근에 이 룽투코리아의 피투원 성공에 의해서 이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과 위메이드 위믹스 거버넌스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참여를 했다라는 이슈가 조만간 보도자료로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다시금 일정 부분 반등을 해주기 위한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위메이드도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룽투코리아. 룽투코리아 어제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죠. 종가 베팅을 해서 아주 나이스하게 발바닥에서 팔아 버렸고요. 아주 나이스하게 이 구간에서 팔았군요. 이 구간에서 아주 나이스하게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사실 이 자리에서 잡아서 상한가 구간에서 물량을 좀 팔고 이때 좀 밀리길래 나머지 물량을 전량 정리하고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뭐 나름의 그래도 수익은 챙겨서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참 오늘 속상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복귀 차원에서 또 영상을 좀 올려드렸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꼭 봐보시죠.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꼭 매매를 할 계획이라 뭐 중간에 대주주 매도 이슈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했고, 게임의 이 성공도 중요하지만은 이 열혈 강호의 이 글로벌 동시 접속자가 많다라는 것 자체가 이 게임 회사를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었던 상승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등주로 엔게임이 좀 올랐죠. 같은 열혈강호 IP를 가지고 운영하는, 중국에서 운영하는 회사기 때문에 동바에서 좀 오른 것 같고요. 매매는 좀 하지 않았고, 자, 데브시스터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종목이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올라갈 건데 얘가 시장 영향에 의해서 좀 떨어진다면 한번 충분히 봐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이 쿠키런 IP에 또 참여하는 글로벌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메가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냥 IP가 아니라 메가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항상 제가 보는 나름의 지표 안에서 이미 돌파가 나왔고 그 돌파에 다시 들어온다면 뭐 눌림 정도 뭐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부도. 자, 그리고 YJM 게임즈. YJM 게임즈 오늘 찌라시도 나오고 재료도 나왔는데 오픈시라는 이 플랫폼에 이 초기 투자를 23억을 했는데 그게 100배가 올랐다라는 이슈를 동반해서 오늘 좀 크게 돌파가 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돌파 매매를 오늘 좀 했던 것 같고요. 매매는 좀 많지 않았는데 뭐
이것만 좀 보면 돌파하고 눌림에 들어가서 그냥 짧게 한 5% 정도 분할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랑 광림에서 아주 재밌게 좀 매매를 좀 했고요. 이렇게 밑으로 사서 분할 매도를 위에까지 일단 하면서 얘도 적지만은 네, 거의 10% 정도 이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매매를 좀 뭐 재미삼아 서핑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게임주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게임주까지 말을 드렸고 공구먼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공구먼이라는 종목이 어제 제가 이거는 유튜브 영상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은 돌파 아니면 눌림 둘 중에 하나의 주도주급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저는 타이밍을 오늘 많이 놓쳤어요. 이 종목의 타이밍을. 사실은 이러한 구간을 돌파할 때 많은 거래대금을 동반하고 넘는 자리가 있죠. 이 의미 있는 자리, 특히 의미 있는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려서 이 자리는 보면 안 되고 재돌파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이 타점을 자꾸 놓치다 보니까 좀 매매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파 이후에 눌림에서 걸어놨었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가 높아 보이지만은 이 VI 걸렸을 때예요. 이게 VI 걸려서 이 올라가는 자리가 벌써 3% 이상 되는 자리여서 짧게 이 VI에서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VI가 이 의미 있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나온 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파 갭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리가 돌파 갭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여기서 이 돌파했던 이 자리가 눌림 자리인데 이러한 자리는 걸리지가 않아서 눌림 매매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의미 있는 종목, 제대로 된 종목이 어떠한 기법이라든지 뭐 지지와 저항이라든지 이게 잘 맞는 겁니다. 아니면은 완전히 거래량이 적고 일정이라든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서 뭐 종가 베팅이라든지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고, 장중에 매매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군들을 위주로 봐야 되겠죠. 시장에서는 하루에도 수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임을 갖습니다. 정말로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임을 갖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갖고 굉장히 좀 지저분한 종목인데 누구 눈에는 참 좋은 종목으로 저는 보였었어요. 얘도 매매를 여러 차례 하면서 뭐 똑같은 비중으로 누적을 조금 시켰는데요. 뭐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3번 정도 대주주가 네, 물량을 락업을 시키겠다라는 이슈 자체가 이 종목에게는 모멘텀이 되었던 거죠. 모멘텀이 되어서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의미 있는 종목에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를 완벽하게 돌파하고 어떻게 가는지 스킨 앤 스킨이라는 종목도 한번 지켜볼 법한 종목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정지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꿈틀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FSN이라는 종목도 사실 이 오랜 기간 정지를 먹었다가 여기서 매집을 하고 대박이 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힘든 시장입니다. 네, 그지만은 또 이러한 구간이 지나야 시장에 좋은 종목군들이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스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 쏟아질 걸로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워낙 잡주 뭐 이상한 종목군들이 판치는 시장인데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시다가 시장이 다 같이 우르르 쏟아질 때 좋은 종목군들을 잘 추려서 매매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